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달 내내 우리 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5,150선대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1,100포인트가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중동에서 장기화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영향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또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오늘 매수에 가담하면서 낙폭을 줄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는 아직도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요인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매크로적인 이벤트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동의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제는 지상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 이렇게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지금 오늘의 A컷 사진은 미군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미군들이 정말로 지상전을 하게 될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중동 지상전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건요. 주말 사이 미국의 병력 약 7,000명가량이 중동에 배치됐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이동을 해서 이제는 상륙함 전단의 전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말했던 5일이라는 시간이 미군이 이제는 이란 쪽, 중동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인 듯한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또 굳건히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군이 만약에 오게 되면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포획과 응징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요. 이제는 이 양 국가가 협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양 국가의 태도들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왜 지상전을 싫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금융시장은요. 전쟁이 진행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만큼의 시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변동성이라던가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결정 가능성이 금융시장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길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변동성을 더 싫어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상전이 되게 된다면 단기간에 종료를 하는 건 당연히 좀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중동 국가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또 원유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섞이면서 결국에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지상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유가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기름값이 $150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중동 국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원유를 어떻게 운송을 할 것이냐, 차질이 일어나진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나 이란의 원유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좀 문제가 발생한 게요. 이란 쪽 말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예멘이 있지 않습니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전을 공식화할 것인데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가장 좀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참전을 공식화가 하게 되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란 옆쪽에서 봉쇄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기뢰를 설치했다. 여기에 물동량이 지금 전 세계 원유가 25%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원유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멘도 비슷한 지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 위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세계 원유 운송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홍해까지 봉쇄가 된다면 당연히 세계 물동량의 35%가 잡히게 되는 거고 유가가 지금도 불안한데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히나 그
사실은 입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차단되게 된다면 수에즈 운하의 경우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고요. 유럽과 아시아 물류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해를 봉쇄가 되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후티 반군이 봉쇄를 하게 된다면 유가가 진짜로 150달러까지 열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도 지속적으로 좀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란이요 보복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레인에 대한 알루미늄 공장 피격이라던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알루미늄 공장도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알루미늄 생산 능력의 19%를 감축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기름만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9%를 중동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알루미늄은 정말 다양한 제조업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산업 전반의 핵심 원자재로 사용이 되는데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2차 전지, 건설자재, 음료수, 방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산업들의 대부분의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들의 단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가격만 오르면 다행인데요. 만들 수 없을 지경에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반도체라던가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조금은 둔화되는 출렁거림이 나타나는 게 이런 알루미늄 공급 차질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요 전쟁이 하는 거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가가 얼마나 오랜 기간 100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이 유가가 지속됐을 때 당연히 기업들의 경기나 기업 이익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텐데 이 고유가의 지속성이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 국면 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게 우리 시장에선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전쟁이 또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나 반도체 수출 증가에 대한 흐름은 여전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인 게요. 트럼프의 행동입니다. 지금 지상전을 투입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쪽에서는 7천 명이나 배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란과 지금 협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맞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는 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될지 이게 또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겠죠. 우리 시장은 그래도 하단을 좀 막아줄 만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가장 크게 대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입니다. 배당 분리과세로 인한 기대 자금이 한 62조가량이고요. 퇴직연금 기금화 자금이 한 19조, 20조가량이 된다고 하면 이게 합치게 되면 81조인데 이게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변동성이 나타나고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금리 중심의 투자라기보다는 시장에서는 배당 중심으로 좀 투자를 이동할 가능성, 특히나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고배당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단한 금액들이 우리 증시 하단을 막아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유입되게 된다면 증시 하단 지지해주고 개인들도 또 그러면은 시장 흔들릴 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할 수 있고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진동의 폭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영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달에 있을 이벤트죠.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4월부터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최대 90조가량의 자금 유입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WGBI 같은 경우 세계 국채지수라고 해서요. 글로벌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가 투자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수인데 만약에 편입되게 된다면 글로벌 대규모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자금 규모 최대 90조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되게 된다면 시장 역시나 변동성을 축소시키겠죠. 외국인의 원화채권 순투자 추이를 보게 된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이 편입이 되게 된다면 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당연히 국채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가장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원화 신뢰도에 대한 개선,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의 유입이 또다시 오는 선순환 구조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90조라는 게요.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 후가는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을 좀 안정시키게 된다면 지금 계속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외국인의 만기별 보유 비중 변화를 보게 된다면요. 지금 10년 초과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 단기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연기금처럼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수에 편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조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시장의 안정된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도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현재 구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로써 이란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이란과 관련한 혼재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후티 반군이 가담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상전에 대한 시나리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 급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파키스탄이 곧 이란과 미국의 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5%가량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5,150선까지 밀려났던 모습입니다. 다만 장중에 이 낙폭들을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5,2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1,1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의 경우에는 1,1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기관은 5,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개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꾸준히 매수에 나서면서 9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수급적인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 역시도 매도로 출발했지만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3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풍력, 태양광과 같은 대체 에너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란 관련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탁구에 나서고는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도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WTI의 경우에는 또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낸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풍력,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원전주 역시도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금양 그린파워 현재 1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 7%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7.2%가량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는 2.8%, 하나솔루션 1.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헬륨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여파에 따라 원유, LNG뿐만이 아니라 헬륨과 비료 그리고 알루미늄의 공급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헬륨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전 세계 헬륨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란 측에서 이 생산 라인을 공습함에 따라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나 헬륨의 경우에는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흐름 같이 한번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TMC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7%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태경케미칼도 21%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국주정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7%대 강세. 사마알미늄은 5.8%, 알맥은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보시죠. 네, 3월의 마지막 월요일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특징주들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살펴보시죠. 네, 삼진 L&D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한 전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만 5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전월 1월과 비교했을 때는 6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지급한 효과, 여기에다가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경쟁이 더해지면서 전기차의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유가 상승 기조 속에서 전기차 캐즘 수요 정체도 탈출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금이 확대되는 기조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재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조금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에는 2월 사이에 판매량 26% 늘어났고요. 기존 제도를 유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30%에서 98%까지 높은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6%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소재단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삼진 L&D, 애경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에 머물러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이 동반 3%대 강세, LG엔솔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LNF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양호한 흐름 이어갑니다. 현재도 2% 가까운 오름세 15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처음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점검해봐야겠죠. 오늘 반도체 시세가 전반적으로 또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한 달간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먼저 시장의 전체 규모가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코스피가 12.8%, 12.9% 하락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4.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세계 주요국 증시 안에서 가장 낙폭이 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총을 봤을 때 686조 원이나 증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탑의 약세가 특히나 두드러졌고 삼성전자 18%, SK하이닉스 16%대 급락세를 연출했죠. 여기에 범인은 외국인이었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수준에서 48%까지 낮아지면서 1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시가총액 변동을 살펴봐도 이렇게 극명하게 흐름이 갈립니다. 주도주의 급락세가 두드러진 3월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17조 원이나 빠져나간 모습, SK하이닉스도 99조 원, 100조 원 가까이 반납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도 32조 원대, 7조 원대 시가총액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었고요. 반면에 방산주의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불안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수혜를 보기도 했습니다. 현대 로템 1조 원대, 한화시스템 2조 원대 시가총액이 성장하는 모습이었고요.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에서 7조 원대 시가총액은 오히려 불어난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삼성전자 2%대 약세,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4.6%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6%대 급락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ISC 같은 일부 종목들은 또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힘을 내주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요. 반면에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가 5에서 6%대 약세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대양 재지. 오늘 재지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쟁의 여파로 요즘에 미리 종량제 봉투를 사두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비닐 대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종이 박스가 비닐 포장지의 대체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재지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짚어봤지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꼽히는 나프타의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이러한 불안감 속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비축량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나프타 시세를 보시면 전쟁이 일어난 이후 한 달 만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치솟기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상승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나프타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이후로는 인테리어 자재별로도 인상폭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났습니다. 실리콘과 접착제는 10에서 50%까지 4월 이후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고요. 단열재와 도배지, 타일, 목재, 보드류까지 10에서 20% 가까운 인상폭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더욱더 장기화가 된다면 나프타 수급 차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비닐 포장지의 대체제인 친환경 소재나 종이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들로 매수세가 몰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 패키지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SMCG도 17%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4,500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신대양재지, 삼보판지, 대형 포장 같은 종목들 2에서 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짚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LNF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2차 전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전기차 소재 관련주가 장중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흐름도 꽤나 양호했는데 이번 주 출발도 괜찮습니다. LNF 종목 분석 좀 도와주신다면요. 네, LNF는 기관이 6일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화요일인가? 예, 저희 관심주였었는데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도달했네요. 예,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런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같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쓰던 간에 어떤 중간에 보관할 만한 그 전기를 좀 담을 만한 ESS 관련된 쪽은 앞으로 또 기대감이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주가에 작용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EV 관련된 순수한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LNF는 지금 니켈 95% 수준의 NCMA, 그러니까 즉 하이니켈계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런 쪽에서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근데 거의 독점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부분은 테슬라가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출력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대부분 이제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겠죠. 게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가 또다시 SUV 쪽의 모델을 새롭게 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고급 모델이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또한 성과의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는 모습들인데, 그 밖에 로봇이나 또 추가적인 뭐 에너지용 배터리 쪽에서 채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출력이고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ASP가 높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계속 또 개선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테슬라와의 이제 공급 계약 외에도 추가적으로 판매량이 지금 보니까 3월 달부터는 유럽도 그렇고 테슬라의 판매량이 회복세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가장 높겠다라는 쪽들이 그래도 EV에 대해서 기대감이 전혀 없는데 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ESS 쪽인데, 특히 ESS 쪽에 들어가는 LFP향 양극재는 그래도 LF가 거의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들이 아무래도 지난 1, 2년 동안은 그래도 계속 중국 쪽에서 수출해서 어느 정도 좀 수성했던 시장 점유율들이 거의 뭐 80%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쪽이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의 플레이어였던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에서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출하량을 보여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급하는 LFP 쪽에 공급되는 양극재도 같은 수혜를 볼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LNF 플러스를 통해서 올해부터 연 수만 톤 규모의 LFP 양산을 시작을 했고, 그럼 이게 출하량 자체는 하반기에 더 가파르게 올라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가격 경쟁력이 더 뭐 어느 정도 좀 미리 선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최초 LFP 양산업체라는 타이틀과 함께 앞으로의 성과는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 4분기에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EV 업계와 다르게 어느 정도 좀 선점을 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흑자 기조가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실적의 점프업은 내년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삼성 SDI양 또 1조 6천억 정도의 공급 계약, LFP 쪽에 들어가는 그 LFP 쪽이죠. 이쪽들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성과를 계속 또 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실적의 긍정적인 모습들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전고점 대 그리고 또 레벨업된 가격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보니까 HSBC에서 LNF의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로 한 1, 2만 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일단 그 정도에 대한 부담감은 또 나올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그걸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는 아무래도 또 시장이 약했을 때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또 반등하게 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은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지금 추세 흐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세장에서도 선방한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고점 부근에 와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CS 윈드 살펴볼까요?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산업에 대한 경쟁력 재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데,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이죠. CS 윈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태양광에 의해서 풍력까지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키우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오늘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강하게 좀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들은 가장 큰 아이디어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중동 사태 속에서 그동안 화석 연료에 많이 의존하고 특히 원유 아니면은 또 LNG 쪽에 많이 의존했던 에너지 구조가 이제 이쪽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부터 각국이 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CS 윈드 같은 이제 풍력 업체들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된 쪽들은 기대감이 좀 높았지만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조금 좀 어처구니 없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타격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럼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또 강한 것처럼 일단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의 기대감은 좀 높아져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CS윈드는 세계 최대 풍력 타워 제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온오프쇼어, 그러니까 즉 바다 쪽에 가는 바다 해상풍력이나 아니면 또 해안 쪽에 들어가는 해상풍력 쪽에서 하부 구조물까지도 같이 주력으로 하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어떤 풍력 제조업체 쪽으로는 다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베스타스나 지멘스, 그리고 또 가메시, GE 모두 다 고객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터빈을 만들다 보니까 터빈과 연결되는 타워 쪽에서는 가장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 쪽에서는 같이 동반 진출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베트남, 미국, 덴마크 쪽에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쪽들도 하나의 주력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곳에 다 공장이 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블라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CS 윈드 오프쇼어라는 쪽으로 바꿨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해상 하부 구조물까지 밸류 체인을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타워에서 밑에 하부 구조물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터빈만 막상 안 할 뿐이지 나머지의 밸류 체인들은 다 끌고 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풍력 쪽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또 플랜트 수주가 계속 또 확대가 그러니까 발주가 확대가 될수록 지금 CS 윈드의 할 일은 계속 많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정부 쪽의 움직임도 발빠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 동안 정체를 보이던 법안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번 3월 26일 날 제정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풍력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키울 수 있겠다는 쪽에서 하나의 주축으로 자리 잡는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글로벌 쪽에서는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재생 에너지 안 좋아한다. 풍력은 뭐 돌고래인지 펭귄인지 죽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위축됐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프로젝트는 계속 재개가 되고 신규 발주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계속 이런 기조가 나온다. 특히 약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 쪽에서 조금 이제 레임덕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심으로 좀 어떤 육성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혀 없는 상황 쪽에서도 자생적으로 계속 올라왔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업황이 그렇게 기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한 10%대를 유지했다라는 쪽이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하부 구조물 쪽은 조금 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한 20%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믹스까지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해상풍력 쪽들이 좀 더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CS 윈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더 많지 않느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근데 선행 PR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한 12배 수준, PR 12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 하지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유가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유가와 연동돼서 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잘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증시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또 양대 지수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될까요? 네,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쪽에서 DL-ENC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오늘 같은 날도 한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지금 이제 중동 사태와 관련된 쪽에서 위축세가 크다고 하더라도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로는 내수의 개선입니다. 특히 지금 주택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그래도 늦지만 서서히 계속 확대가 되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하게 되면 PF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는 과거에 건설사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쪽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에너지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는 쪽들이죠. 그래서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라든가 또 러시아 발틱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수주를 받고 이제 기성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가 확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이게 받고 열심히 이제
착공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 수주가 조금 위축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플랜트 신규 수주는 앞으로 2, 3년간 좀 줄어들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중동 사태가 약간 좀 마무리되는 국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의 에너지나 저장 시설, 원유 수송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중동의 강점을 보이던 뭐 DLEH나 국내 건설사들은 오히려 재건 관점 쪽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쪽들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또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들인데 올해 한 150억 규모 정도로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나도 원자력 관련주다. SMR 쪽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쪽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주가의 탄력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이 6조 9천억, 영업이익이 한 4,700억 정도까지 들어오면서 마진은 한 6.8%. 물론 건설사의 마진이 뭐 두 자릿수 이상까지 극대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1, 2년간 보여줬던 극심한 부진이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이럴 때는 오히려 실적은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저평가가 많이 부각된다라는 점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행 PR로 보게 되면 올해 8배, 그리고 PBR로 보게 되면 0.5배 수준입니다. 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일단 기대감을 안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게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오늘 7만 원대 지금 안착하는 모습들인데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갇힌 모습들에서 탈피를 하기 시작해서 다음 레벨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이 있었던 가격대 약 한 8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가져가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단기 목표가 8만 원대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LENC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저평가 탈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나타납니다. 목표가 8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올해는 시원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후티 반군이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홍해 봉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핵심 해상 루트가 동시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홍해가 막히면 수에즈 운하 통항이 어려워진다.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하며 운송 거리와 시간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급등했다. 유조선 운임 지수는 전쟁 직전 대비 약 60% 상승, 연초 대비 7배 가까이 급등했다. 컨테이너 운임도 전쟁 전 대비 약 2.8배 상승했다. 항공 화물 운임까지 동반 상승하며 물류 전반에 충격이 확산됐다. 문제는 원유 공급이다. 홍해까지 봉쇄될 경우 하루 최대 1,700만 배럴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원자재 공급망도 흔들리고 있다. 석유화학 원료 부족으로 건설 레미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졌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공급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다. 유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내수 등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도 확대됐다.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했고 기업 경기 전망도 다시 부정적으로 전환됐다. 자, 코스피 6천을 향해서 다시 홈런 쏘아올릴 있을 그리고 코스닥 3천을 향해 다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업종 홈런 칠 수 있을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역시 뭐 어김없이 주말 지나고 오니까 또 타격을 받습니다. 시장이 주말에 계속 자꾸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유가는 뭐 아까 좀 전에 봤지만 $150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계속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뭐 주말 지나니까 뭐 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대화는커녕 뭐 후티 반군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게요. 홍해까지 아. 막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뭐 어떤 일부 언론사나 이런 뭐 루머 같은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워낙에 지금 노킹스 운동도 좀 확대되고 있고 예, 최고 미국에서 뭐 가장 큰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하죠. 역대급으로. 그래서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지지층까지도 이제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해서 이제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데 전쟁을 장기화시켜서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본인이 생각한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놨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뭐 강화시키고 야기시킨다? 그거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기화를 노리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얘기로 이란도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대화를 원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걸 들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센데 왜 너네 입장을 들어줘야 되느냐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고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 좋아하는 국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이란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조기 종전을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열심히 투입했는데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겪을 정도로 병력이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래서 미국이 뭐 지상전을 투입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이란의 에너지설이랑 모든 거를 초토화시킬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뭐 지상군까지 미국 군인들까지 뭐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작전을 펼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식 외교 가장 크게 압박을 해놓고 이제 한 걸음 더 물러서면은 당신은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바지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생각한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주 정도 지나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변동성이 완화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타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5년이나 지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렇고 한 달 지나기 시작하면은 슬슬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수준에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신 먼저 나가지는 말고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에 충실하는 전략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먼저 움직이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자. 이 전략만 지키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봄에 굉장히 멋진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꽃피는 시장, 요즘에 지나가면은 이제 벚꽃도 이제 펴 있던데 우리 계좌에도 수익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기존에 뭐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이 안에서 움직였다가 이탈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면은 기존에도 빠르게 회복되고 빠르게 회복되는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죠. 이번에도 이번 주 안에 회복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마지막 흔들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지금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좀 노리고 있는 맹수가 이제 사냥감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만한 네. 좋은 업종, 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은 뭘로 고르셨어요? 네, 기본에 돌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주 아마 이
지금처럼 전쟁 리스크가 지속되면은 매주 이렇게 반도체주를 계속 가져올 겁니다. 네. 매주 하루 정도는 반도체주를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이슈가 나왔는데 터보컨트 우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려일 수도 있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터보컨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제3기업이 만들 거냐라고 하면 글쎄요. 이거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HBM이 나오고 에이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소캠이 나오고 CX레인이 나오고 유리기판을 기다리듯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아직 뭐 시제품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기술력이 있다. 뭐 우리가 바이오 종목으로 치면 우리 신약 후보 물질을 가져왔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상 테스트하고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약물로 사용하려면 한참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걸 누가 생산하느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우려감보다는 지금 이미 새로운 심장을 달고 있고 HBM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전쟁통에도 이달에도 매주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게 반도체주란 말이에요. 그럼 기본에 충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적 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지금 6,000포인트 이상 올라왔다 지금 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76% 올라왔고요. 그리고 올해 1, 2월에만 50%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그렇다라고 하면 20% 정도 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노려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주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실적의 근간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포트에 담을 수 있을 안정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반도체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1루까지 출루해보겠습니다. 네, 안타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네. 제가 분명히 1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살까요? SK하이닉스 살까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SK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되고 있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사후 정산제를 지금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계약할 때 10,000원이었는데 공급할 때 15,000원이면 5,000원을 더 받아야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런 계약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급사들이 슈퍼 의리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그래서 뭐 쇼티지나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계속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는 HBM의 확산 그리고 에이직 시대 맞춤형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독점했던 HBM을 이제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그룹들이 다 필요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 제가 이 전쟁이 열리자마자 딱 이틀째 되는 날 3월 4일 날 90만 원 아래로 내려갈 때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90만 원 아래를 또 준다라면 지금도 기회가 아닐까 싶은 가장 든든한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는 역시 SK하이닉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한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은 빠른 종목 더 가볼까요? 이루타 종목으로 반도체 어떤 종목 볼까요? 이루타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제가 뭐 계속 이루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이거는 수익률이 검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뭐 가타부터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루타 종목으로는 꼭 제주반도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대중화라고 했죠. 관련 쪽을 보세요.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맞춤형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대중화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락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춤형 반도체가 지금 AI 추론형으로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로봇 쪽으로도 가고 드론으로도 가고 뭐 저기 우주항공으로도 가고 통신으로도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법령으로 해서 굉장히 묵직하고 비싼 거를 갖다 썼다라고 하면 거기서 필요한 기능만 뽑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처가 그렇게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가 맞춤형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고 저는 제주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그 디바이스가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러면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전력이 빠르게 소모되면 안 되니까 저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 LPDDR 쪽 하는 이런 기업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 종목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온디바이스 AI 대중화 이쪽으로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주 반도체 그 안에서도 뭐 더 범주를 넓히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는 하나씩은 꼭 필요하다. 네. 저희가 포트에 넣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2루타 종목 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멀리도 가고 빠르게도 갈 수 있을 3루타 종목은 뭘까요? 3루타도 리노공업 또 들고 왔습니다. 리노공업, 네. 네네. 또노공업이라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뭐 또 리노공업이요. 애정하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지금 움직임만 봐도 전쟁을 이기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3월 3일, 3월 4일 주가 흐름 보시면은 리노공업은 전쟁통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회복하니까 고점을 돌파해서 말로 없는 딱 달성하고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가장 적합한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종목의 문제로 쉬는 게 아니라 시장 영향력으로 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담아야 되는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2루타 종목으로 했을 때 온디바이스 AI 쪽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장, 뭐 NPU 시장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뭐 LPU 얘기도 나오고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제가 뭐 소켓 관련주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리노공업이나 ISC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NPU 시장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000여 개 이상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빅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까지 1000여 개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제2의 도약기다라고 이렇게 계속 적어드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도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전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거 당연한 거고요. 하반기에는 더 확장되는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쪽 맞춤형 반도체 시장도 관심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호타존족 종목으로 리노공업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지금도 잘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오늘 또 그 전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 랭킹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살펴보고 리뷰할 종목도 좀 알려주세요. 네, 밑에서는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뭐 수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예, 위에가 바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X 일렉트릭 그리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1페이지는 순위 변동이 없는데 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 반도체와 조방원 이렇게 실적주로 안정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이바봇 중심의 성장주 섹터 코스닥 시총상위가 여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창투사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봄 되면 이제 봄이죠. 꽃도 피고 있는데 K컬처가 이제 슬슬 올라올 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 말이죠. 이렇게 보시고 이 페이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실적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조화롭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 종목들 또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잘 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반도체 섹터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제가 90만 원 아래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린 날이 이날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밀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100만 원 쪽을 이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온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SK하이닉스를 80만 원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경할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전쟁 핑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이상은 너무 비싸요. 전 못 사겠어요 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100만 원 이상이면 3분의 1 정도만 매수하시고 밀리면 사시면 됩니다라고도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0만 원 이하부터는 분할로 계속 사도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크게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아까 제주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지금 말로 없는 딱 달성하고 나서 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19,000원대를 돌파 시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보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이중천장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이 종목이 밀려 내려온 게 정말로 이 기업이 나빠서 더 이상 성장이 없어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성장의 시기가 열려 있는데 성장판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지금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 내려온 거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 제가 최근에도 눌림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충분히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노공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루타 종목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원래는 이 종목을 이제 65,0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작년 구글 TPO 나왔을 때 제가 최고의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이미 100%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만 원 구간 이렇게 흔들게 하고 있는데 어디가 불안합니까? 저는 너무나도 예쁘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입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리노공업은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이하를 주는 구간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고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이 종목은 말이죠 3월 초에 시작하자마자 전쟁 터지자마자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쟁 다음 날 살짝 휴식을 취했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강력한 모습을 보인 종목입니다. 전쟁을 이겨낸 종목이다라고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수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 강력한 수급을 가지고 있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쉽게도 뭐 110%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밀려갖고 10% 그 10위권 중반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다시 순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앞자리가 1이 아니라 100%가 아니라 2로 바뀌고 뭐 그 이상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꾸준히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지금 이렇게 눌림목 있을 때 이럴 때 좀 싸게 한번 이제 편입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노공업까지 리뷰할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도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3개를 알려주셨어요. SK 하이닉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리노공업까지. 자, 좋은 흐름 한번 유지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뭘까요? 이렇게 좋은 반도체 종목들 쭉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또 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요? 네. 제가 안타 종목으로 계속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를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달 초에 이제 반도체 첫 번째 소개해드릴 때는 하이닉스였는데 네네. 삼성전자가 빠지면 또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많은 주주분들이 있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굳건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자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얻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발전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코스피도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삼성전자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건 뭐 가격이 얼마든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8만 원일 때도 질문하시고 10만 원일 때도 질문하시고 12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일 때도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상관없이 언제든 사도 된다. 대신 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20만 원 위일 때는 제가 하이닉스 100만 원이랑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3분의 1 정도만 매수하고 밀리면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는 그 밀리면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가격권이 있을 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이럴 때 보면은 공포감에 이제 젖어가지고 아유 또 이제 뭐 후티 반군도 참여하고 저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도 못 만들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거 돌아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저기 지금 이란 전쟁 났다라고 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HBM 사용 안 합니까? 반도체 사용 안 합니까? 전혀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또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이 높으면 안 팔리겠습니까? 4호 정산제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본인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GTC 2026에서도 밝혀졌듯이 TSMC의 이제 근간까지도 파운드리까지도 흔드는 이런 과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파운드리 산업이 좀 어려웠고 HBM 쪽이 하이엔드 진입을 못해서 어려웠었는데 HBM은 이미 브로드컴에 힘입어서 하이엔드 쪽을 진입을 했고 그리고
예, 파운드리도 작년에 뭐 테슬라니 뭐 애플이니 또 뭐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뭐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약점 두 가지를 해소하고 기존에 있던 공급 과잉 부분들을 해소해가 재고를 소진하고 오히려 쇼티지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이 종목을 예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 관점에서 보시면은 제일 편안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그냥 보시면서 간단하게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만 원 위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3분의 1만 사시고 밀리면 나머지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 사고 싶으면은 그러면 지금 3분의 1보다는 절반만 사시고 왜냐 한번 이미 기회를 줬으니까 절반만 사시고 밀리면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절반 지금 사셔도 되고 나는 지금 깨끗한 현금 상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삼성전자만큼 든든하고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망설일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삼성전자 기본으로 정말 다시 돌아가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17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다시 이제 좀 담아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잠정 네, 실적. 삼성전자 맞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숫자 나올지 지금 막 예상치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힘을 받아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삼성전자 응원하고 저희도 함께 매수할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 전쟁에 참전을 선언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또 다른 원유 운송 요충지인 홍해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쇼크가 확대될 전망 속에 간밤 WTI 국제 유가는 $100 선을 넘어섰고요.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출렁임을 보이며 장중에 5%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8주 안에 반도체 생산이 멈춰설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헬륨 공급이 끊겨서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헬륨 수입의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원상태로 복구할 때까지는 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깊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는 타일 플라스틱 그리고 알루미늄 같이 중동 전쟁 반사이익 기대감 속에 오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해상 물류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나프타 수급의 불안이 야기되면서 대안 소재로 오늘 타일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바레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생산량을 약 2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반사수혜 속에서 오늘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구름을 띠고 있는데요. 일정 모멘텀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여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언급, 정책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건설주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의 낙폭보다 더 깊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중동권역 재건 수주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오늘 매도세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진영 오늘 맑게 갠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유가가 급등하며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측 속에서 오늘 2차 전지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영업이익을 100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또 구글의 터보 퀀트 쇼크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오늘 삼성전자의 눈높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게임주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시각이 엇갈린 모습인데요. 우선 펄어비스 최근 저점 대비 주가가 50%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붉은 사막과 관련된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소화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배그에 이은 국내 상장사 중에 최고 성공이라고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목표가도 기존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어서 넷마블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 넷마블의 이달 출시한 게임들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4월에 선보일 신작들이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지만 그럼에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개별 이슈 있는 제약 바이오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사 이후 15년 만에 노조가 95%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첫 파업 가시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속에 주가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HLB는 반면 주가가 밝은 햇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가 FDA로부터 담관함 신약에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양컴텍인데요. 튀르키예에 있는 방산업체에 SiC 방탄세라믹을 수출했다고 알리며 오늘 맑음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커스 자사주 600만 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3월 3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산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조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LS증권의 이재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동 전쟁이 5주차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의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최근 조선 업황의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유가가 너무 강하게 튀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단에서 놓고 봤을 때 정말 크리티컬한 테일리스크를 저희가 염두를 안 할 수는 없는 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채금리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서 100bp나 200bp 이상 추가적으로 더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파이낸싱 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주사들에게 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거시경기 환경 변수를 면밀하게 좀 체크해볼 만한 그런 장세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선주사들이 얼마나 발주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일종의 해운 경제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수송과 전체 선봉량 대비해서 이 수요 공급이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전쟁 이후로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서 해상물 동량
중에서 한 40% 가까이가 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어제 후티 반군이 이란 미국 전쟁에 참전하겠다라는 내용을 선언을 하면서 양부 항로의 이 홍해 항로까지 다소 조금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망 재편 양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다 보니까는 유조선운임 같은 경우에는 사태 이전 대비 한 5배 이상 올랐고 LPG나 LNG 운임 역시도 대단히 좀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공급 경로가 길어진다는 것은 내가 배를 보냈을 때 이 배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항만에서 이 물자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화주 입장에서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선박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운업에서는 톤마일 이펙트라고 하고요. 이런 톤마일 이펙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운임이 좋다는 것은 해운사들에게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좀 재무가 많이 재무적으로 좀 많이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해운사들이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신조 발주에 대한 어떤 여력 역시도 좀 증진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좀 질문을 주신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기름값이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100불 이렇게 가게 되면 네.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그만치 연료비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질문을 주시는데 항공이랑 해운이랑 좀 다른 게 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류 할증료로 한 절반 정도 메꾼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해운업은 거의 전량을 다 이제 유가단에서는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프, 벙커링 어드저스트먼트 팩터라고 해가지고 유류비를 후행 정산해가지고 이 수송 계약 이후에 이제 정산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발생한 어떤 비용 부담 역시 좀 제한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 뭐 견조한 해상 운임이 오히려 재무적인 기회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후티 반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 것처럼 홍해 리스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LNG 선에 대한 발주를 좀 덜하지 않을까, 배를 좀 덜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실 때는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단편적인 예시로 네. 저희가 2024년도 1월 달에 후티 반군이 이제 후티 사태를 일으켰죠. 그땐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수에즈가 봉쇄가 되면서 전 세계 컨테이너 공급망의 한 12%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컨테이너 선사들이 재무적인 여력이 많이 충당이 되니까 우리 조선업계에 계속해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쏟아졌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로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에도 작금의 어떤 중동의 정세가 조선주에게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향 LNG 캐리어 물량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한 20척 가까이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카타르 에너지사에서 LNG 선의 인도를 취소하거나 하는 움직임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일부 인도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한들 저희가 회계 기준상으로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탑라인 매출액을 잡기 때문에 이제 회계적으로는 현금의 어떤 인수만 다소 좀 늦어지는 정도의 영향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되려 글로벌 LNG 수요처들 입장에서 보통 2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베이스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수요처들 입장에서 중동보다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조금 더 다각화 전략을 우리가 수요단에서 좀 펼쳐보자. 이런 전략을 좀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소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LNG 플랜트 증설 모멘텀을 올해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되려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미국 LNG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국내 조선사들에게 뭐 당연히 기회다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네. 당연히 이제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먹거리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마진율을 갖는 LNG 운반선을 몇 척이나 신조를 확보할 수가 있는가예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러우 전쟁 이후에 신규로 나온 LNG 운반선들 우리가 확보한 게 거의 200척 가까이 됩니다. 근데 2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38척밖에 발주가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28년도에 시작된 LNG 프로젝트가 많지 않았어서인데 이제 우리 조선소들이 28년도 걸 거의 다 팔고 29년도 LNG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9년도에 증설되는 LNG 액화플랜트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다 미국에서 개시가 되는 프로젝트들이 되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벤처글로벌에서 이 칼커슈 패스라고 해서 초대형 산지에서 이제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 안건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LNG 운반선 기준으로 한 50척 가까이 수요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드사이드 에너지나 엑손모빌 같은 이제 디벨로퍼들 역시도 한 20척 가까이 되는 수준의 발주를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내 조선사들의 1년 캐파가 3, 4 합해서 한 70척 정도 돼요. 저는 미국발 LNG 모멘텀을 한 200척 가까이의 신규 발주를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게 29년도부터 2032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연간 50척 정도씩 쫙 깔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선주를 보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달성해 놓은 어떤 이익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의 LNG 증설에 대한 수혜, 요 기대를 국내 조선사들이 하고 있고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길게 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다른 운반선에 대한 기대감, 관심도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라던가 LPG 운반선 쪽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선종별로 보게 됐을 때 수요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다르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에너지 운반선들 중에서 LNG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언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LPG 운반선입니다. 네. L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LNG만큼의 마진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고부가 가치를 갖는 선종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연초만 해도 발주가 얼마 안 나올 거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동안 발주가 많이 나왔었던 선종이기도 하고, 글로벌리 이제 암모니아 시장이 조금 늦게 열리다 보니까 암모니아 운반선들이 다 LPG로 넘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LPG 해상운임이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 미국발 LPG가 대단히 좀 모멘텀을 세게 받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각각 이제 신조 수주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속속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 시장인데요.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40% 이상이 노후선이고, 수요 대비해서 이미 암흑선단 규제 이슈만으로도 공급 부족에 대한 담론이 대단히 커져 있던 상황에서 호르무즈 이슈가 이쪽 시장에 기름을 부은 상태가 됐습니다. VLCC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했을 때 타겟하고 있는 마진율이 엄청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인도의 코친과 같이 해외 조선소들이랑 우리 조선소들이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VLCC를 자체적으로 건조하려는데 우리 조선소들과의 협업을 대단히 좀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국내 캐파를 더 강하게 증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퀀티티, 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해외 사업을 많이 진출하는 것은 비단 마스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향으로 대단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어떤 글로벌 변동성 확대가 이런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국내 조선소들이 해외 투자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중물로서 작용할 수가 있겠다. 그 중심에 자금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시황의 강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동의 리스크가 이 관련된 초대형 원유 운반선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관심도를 크게 증폭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조선 이야기할 때 지난해만 하더라도 해군 뭐 이런 기대감 되게 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선업 내에서 방산의 비중은 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요? 영업이익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선 부분이 조금 더 절대적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 결국은 해운업이나 조선업은요, 전통적으로 교과서에 보면은 첫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산업은 Feast and Poverty Industry다. 풍요와 빈곤의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결국은 풍요와 빈곤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이클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클이 언젠가 꺾이게 됐을 때 이 사이클을 조금 더 길게 지속시켜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글로벌리 자금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이슈가 커지면서 발생한 군함, 특수선에 대한 니즈 확대는 대단히 고무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로 좀 보자면은 결국은 뭐 KDDX도 KDDX지만 이제 한화오션 이제 팀코리아가 좀 준비 중인 캐나다 CPSP 이제 건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에 더불어서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뭐 미국의 신형 수상함이라든지 신형 군수 지원함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 조선소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서 좀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뉴스플로우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 특히나 수출을 하는 기업들, 환율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오늘도 환율이 지금 1,510원 선 돌파해가지고 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환율의 시장에서 조선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네, 자금의 뭐 환율 상승세가 예, 여름 휴가를 좀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데, 네,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주사와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서 다 달러화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 상승세는 조선사들에게 있어서는 뭐 대체로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환율 해지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율이 올라가도 이익 단에서 크게 이제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은 현대나 하나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이 최근에 좀 수주 호황을 이어갔던 만큼 현재 이 사이클이 그럼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물음표도 많이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사이클 산업은 맞잖아요.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2032년까지는 너끈하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선소들이 이제 28년도 납기를 거의 다 팔았어요. 그리고 29년도 안건도 한 30% 이상 지금 팔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발 LNG 모멘텀으로 하여금 고성가의 LNG 캐리어들을 연간 한 50척 정도를 우리가 수주를 해서 한 32년도까지는 쫙 깔아놓고 나머지를 뭐 컨테이너라든지 탱커라든지 LNG에서도 일부 조금 교체 수요들 이런 것들을 수주를 해가지고 이 수주잔고, 백록이라고 하죠. 수주잔고를 차곡차곡 조금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업황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32년 이후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수선을 비롯한 다른 선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 기회가 더욱더 가시화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2년까지는 수주 잔고에 대한 여유가 있다. 뭐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 이야기해줬고 지금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미국과의 그 계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근 국내 조선사들 가운데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들 아니면 기업들이 펼치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대형 조선사들 대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들 중에서도 저는 삼성중공업이랑 HD현대중공업 양사를 조금 더 이제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분기까지 21년도 물량들, 그러니까 21년에 수주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건조를 해왔었고 4분기 이후부터 이 건조 믹스가 대단히 개선이 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양상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대미투자 1호 펀드, 대미투자 관련해서 이 마스가 펀드의 1호 투자처가 삼성중공업이 지금 수주를 타진 중인 델핀 FLNG라는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뉴스플로우 단에서의 모멘텀 역시도 이벤트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역시도 대단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HD현대미포를 지난 12월부터 합병법인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HD현대미포의 야드들을 특수선으로 좀 재편을 하고 육상 안에서의 이제 건조 도크나 야드들을 대단히 좀 효율화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캐파 증설을 조금 도모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소들이랑 다르게 뭐 엔진이나 해양 플랜트나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도 올해 픽스드 플랫폼 공사 계속해서 진행률 올라가면서 매출 좋을 거고 엔지니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캐파 증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정도로 대단히 좀 호황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루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조선 업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재편 속에서 2032년까지는 국내 조선사들 넉넉하게 수주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영 연구원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15개 요구사항 대부분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란은 협상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주 유조선 10척에 이어 내일부터 선적될 석유 20척 분량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를 또 다른 선물이라며 직접 및 간접 접촉을 통해 매우 중요한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가장 파격적인 발언은 이란의 정권 교체 선언이다. 트럼프는 이번 전쟁 중 기존 지도부가 모두 붕괴되거나 사망해 사실상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새로 구성된 집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합의 타결을 꽤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란 외무장관이 요구 수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온도차를 전했지만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네, 월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장이었는데 양대지수 결국 3%대 낙폭 그리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정을 또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상당히 주말을 뭐라 그럴까요? 걱정과 우려 속에서 보냈는데 막상 오늘 아침 개장하면서 역시나였는데 결과로 보면은 그래도 선방했구나. 그런가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이미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보이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S&P 500도 9.5%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만 더 하락한다라면 3대 지수 모두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거죠. 네. 조정에 진입을 했다. 이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밤새 또는 주말 내내 이란과 관련된 전쟁 속보들 또 트럼프의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우리 흔한 말로 트럼프가 좋은 얘기를 계속 해놔도 약발이 이제 안 먹히는 듯한 이러한 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확전이냐 협상이냐 이런 가운데 속에서 중동 지역의 지상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협상을 계속해서 난항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 또 조금 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주 나이스하게 곧 타결될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발언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조금이라도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안개 정국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온다라고 그럴까요? 바로 이제 이 터보 콘트와 관련된 이러한 논란 속에서 DDR5 가격, D램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도 우리 이 빅2를 중심으로 해서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이 현선물의 매도 공세, 선물 쪽에서는 조금 매도 규모가 감소되고 있었고 기관들도 좀 순매도에 동참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을 받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들이 순매수로 반전된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상 그동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61선을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는데요. 개장 초부터 바로 61선을 이탈한 다음에 공방을 보이면서 회복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1선이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런 나름대로의 지수를 선방시키고 있는 모습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2차 전지라든가 또는 태양광, 풍력수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 주주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약세 또는 꼬리를 좀 달아주는 거에 만족할 만한 그러한 요인들이 오늘 작용이 되면서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이르긴 합니다만은 네. 선방했다. 이 정도로 오늘 하루를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2차 전지만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안에서는 ESS 이야기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함께 모멘텀으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또 2차 전지주로 시선을 옮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 중동 사태, 이란과 미국과의 극적인 화해로 인해서 시장이
새로운 어떤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안으로서도 부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 뭔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기대감들이 커지는 시점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부각이 됐던 거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화석 연료라든가 내연기관차의 뭐 어떤 종식, 퇴출 준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의 붐이 일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흔히 지금 뭐 5부제, 10부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뭐 일부 소형차라든가 경차 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외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화를 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시장 쪽들도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가격 메리트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점이 2차 전지 쪽들로도 매기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체크해봤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도 3% 이상의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모습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5,26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3% 안팎의 내림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4포인트 내리면서 1,106.6의 거래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도 3.4% 약세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물량 또 덜어내면서 1조 9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6천억 원대 순매수, 개인은 9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 우위로 잡히고요. 각각 1천억 원대 물량 출회했습니다. 개인은 3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5%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87만 2천 원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5%대 낙폭을 그려냈고요. 46만 9,500원까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켰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3월 30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쉽지는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도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1,510원 선 중반대까지 올라서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좀 상승했던 종목들, 눈여겨볼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터보컨트에 대한 부담감, 메모리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SK하이닉스가 5%가량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2%에 가까운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선방했던 대표적인 섹터를 보게 된다면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무려 4%에 가까운 상승,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2월 달에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률이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호재가 오늘 시장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제조업들 굉장히 약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조선 관련된 기업들, 전선 기업들까지도 일제히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쉬어갈 때 바이오가 그래도 조금 하단을 지지해 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단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5%가량의 눌림, 그리고
빠졌고 기아도 2%가량 빠졌는데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하는 대상이 단순히 미국이 아니라 바레인이라던가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게 결국에는 제조업들의 제조 단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 더해지면서 제조업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금융업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데 삼성생명보험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대비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3%에 가까운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매출 증대에 대한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네요. 삼천당제약인데요. 삼천당제약 오늘 제약바이오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요. 100만 원 선 돌파한 다음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금 튀어오르면서 6% 넘는 상승세 그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장중에는 120만 원 선 웃도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오늘 쉬어가는 가운데 보르노이는 오늘 2%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BHI는 소폭의 상승, 성광밴드 2%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 그 가운데서 기자재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정받았고 로봇도 약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가량 빠졌고요. 오늘 펄어비스가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우려감 속에 한가를 기록했던 건 옛말이고요. 이제는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판매량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뷰가 쏟아지고 수치가 나오면서 오늘 무려 14%, 15%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 기자재 단에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2차 전지 분위기 대형주들은 괜찮았는데 오늘 제조업 쪽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소폭의 상승, 에코프로는 1.5% 그래도 시장 대비는 선방해 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결국 3% 안팎의 내림세였는데 2.97% 내림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61포인트 하락했고요. 5,27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3%대 턱걸이로 약세 기록했고요. 1,107.0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3%대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오늘 급락 출발한 이후로 오전장에서의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5,151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군요. 하지만 오후장에서 그래도 힘을 더 내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고점은 5,297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함께 볼까요?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오전 장중의 흐름이 조금 더 저조했고요. 1094.48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약 2시께 111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물량이 다시 한번 빠져나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원대 물량을 또 출회해냈고요. 2조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잡힙니다. 기관은 8천억 원대, 개인 역시 8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1,000억 원대 물량을 함께 출회해냈고요. 개인이 물량 소화하면서 3천억 원대 순매수로 지수 하단을 받쳐줬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떤 선택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매도로 일관을 하긴 했으나 오늘 코스피 쪽에서 SK스퀘어를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까지 주요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화장품 대장주 APR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흘러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기술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저가 매수 심리가 작동하고 있고요. ISC의 경우에도 반도체주 안에서 주가도 나름 선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적 보상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속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PSK까지 반도체주 안에서 외국인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로봇주, 물류 자동화주 안에서 현대무백스, SPG가 이름 올렸습니다. SPG는 3월 중순부터 외국인
법인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삼성 SDI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또 나올 예정인데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죠. 그동안의 업황 부진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ESS 모멘텀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로봇용 소형 전지 기대감 등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1만 8천 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하기도 했고요. 오늘 1%대 강세 그리면서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41만 2,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기관에서 순매수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 자리했고요. 삼성전기까지 오늘 기관의 순매수 받아가면서 오늘 낙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NF와 같은 대표적인 2차 전지 양극재주들 시장에 관심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고요. 비츠로셀, 에코프로, 한택과 같은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 여전히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펄어비스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사막의 흥행이 기대 이상이다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판매도 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 또 더해지면서 장중에 탄력 더 받아가는 흐름이었고요. 69,400원까지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놀라운 주가 상승세 15% 가까운 흐름 보여줬고요. 67,6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은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우려,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중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에 7,000명 이상의 지상군을 집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란이 붙어있는 호르무즈에다가 예멘이 붙어있는 홍해까지 동시에 막힐 수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유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지금 1,515원 선 웃돌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의 이탈까지도 좀 지속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인데요.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2차 전지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2차 전지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었는데요. WTI가 100달러 선을 돌파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게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제성을 좀 부각받을 수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전장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았고요. 특히나 2월에 국내 전기차 판매가 3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전기차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 정부의 보조금 정책들과 엮이면서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뷰, 결국에는 2차 전지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3가지의 섹터를 볼 텐데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꼭 사용이 되는 그런 원자재죠. 반도체 공정에 대한 영향 우려가 있는데 중동에서 좀 대부분 생산이 됩니다. 이 헬륨 생산에 대한 차질, 또 두 번째로는 주말 사이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나프타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타이플라스틱이라던가 재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을 19%가량 감소한다라는 중동의 이슈가 나오면서 비철금속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대체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거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
국내 증시 결국에는 또 중동의 리스크였습니다.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되고 3월의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3월의 마지막 월요일 증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3월 증시도 단 하루만 남겨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참 롤러코스터 장세였고 어지러운 한 달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 시작하자마자 중동 전쟁이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역대급으로 뭐 사이드카 발동, 매도 사이드, 매수 사이드, 뭐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런 그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통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결국은 이란 전쟁이 확전이 되고 지상군까지 투입할 것이냐. 뭐 이렇게 될 경우 뭐 환율 뭐 1,550원 또는 뭐 전체적으로 유가 WTI 기준으로 뭐 150불 훌쩍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에 좀 뭔가 협상이 파키스탄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는 그런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의 동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오늘도 뭐 환율 1,510원대 이상 훌쩍 넘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결국 원달러 환율이 어떤 식으로든 1,500원 아래 또는 1,480원이 직접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 자리가 저항이 아니라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들이 되어야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뭔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겠지만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말에 발표될 바로 이 고용 동향 보고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요.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들이야 뭐 5일선 뭐 또는 20일선을 가지고 대응하지만 이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실적과 관련된 이평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기관이라든가 특히 뭐 외국인들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이 되는데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87만 원이라는 이런 60일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고 종가상으로 지지가 됐다라는 거 이번 주에도 이 가격대가 잘 유지가 돼준다면 어떤 저점에 대한 얘기들이 더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8거래일 연속 20조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선물 시장 쪽에서는 매도 규모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5천억 넘는 매도를 보이다가 뭐 1,000억대 정도로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 현물 시장 쪽에서 먼저 변화가 있기보다는 선물 쪽에서 매도 공세를 덜하거나 또는 매도했던 포지션들을 청산하는 환매수가 이루어지는지도 앞으로 이달 말 그리고 또 다음 주 초까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투탑의 지지력을 확인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언제 좀 사그라들지 지표와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지난주부터 소재 쪽에서는 LMF가 장의 중심에 들어서는 모습이고요. 셀 쪽에서도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SDI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시장에서의 선정이라든가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는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미국의 ESS 쪽이라든가 유럽의 II 통한 EV 공백 축소를 통해서 실적 개선사가 이루어진다라면 영업이익도 올해 흑자 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도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에도 다시 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현재 위치에서 37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요. 뭐 짧게 보신다면은 뭐 한 45만 원 정도.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이 놓여져 있는 47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차 전지 쪽들이 뭐 확실한 주도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는 IT 소부장 쪽들이 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틈새로서 지난 2월 말에 고점을 기록해주고 한 달 동안 쉬어줬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쪽 소재 쪽이라든가 셀 쪽을 중심으로 해서의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의 공략주, 내일장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4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 반도체 공백을 메꿀 자리로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도 면밀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급락하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처럼 급락 시 매수 그리고 또 급등이 연출될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냉정하게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짧게라도 이익 실현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비중 조절을 지금은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수와 매도 전략을 또 적절하게 잘 섞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위원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도 이제 거의 다 가서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내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 고생 많으셨는데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4월을 맞이하는 전략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곧 다가올 꽃피는 4월에는 우리 증시에도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도 좋은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